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진짜 추워요. 태연 씨, 밖에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코끝이 찡할 정도로 추워요. 민지 씨 왔어요? 얼른 앉아요. 오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마시면서 몸 좀 녹여요. 크, 역시 겨울엔 따뜻한 차가 최고예요. 따뜻한 걸 마시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태연 씨, 어느새 1월 중순이에요.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죠?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그런지 이맘때면 다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를 하곤 하잖아요. 민지 씨는 어때요? 올해를 돌아보면 좀 어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서 뒹굴거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나 올해 초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나? 하고요. 작년 이맘때 적어둔 메모장을 찾아봤죠. 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과거의 계획을 다시 꺼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도 이거랑 관련이 있죠.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우리 오늘 버킷리스트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태연 씨, 제 메모장 좀 보세요. 여기 1번 외국어 마스터하기, 2번 바디 프로필 촬영하기, 3번 세계 일주.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아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하나하나가 거의 인생의 프로젝트 수준이에요. 민지 씨, 혹시 리스트를 보면서 설레이기보다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 적을 때는 우와, 나 진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신나게 적었는데 막상 1월 중순이 되니까 이 리스트들이 저를 감시하는 숙제 검사관처럼 느껴져요. 너 이거 왜 아직 안 했어? 하고 말이죠. 그건 민지 씨의 버킷리스트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일을 적을 때 결과만 생각하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생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아, 막연하다. 맞아요. 제 리스트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외국어 마스터하기라고만 적었지 어떤 언어를 언제, 어떻게 공부할지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멋진 사진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기 마련이에요. 우와, 태연 씨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사실 바디 프로필도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진 사진 찍고 싶다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목표는 동기부여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버킷리스트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네요. 제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금방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럼 태연 씨는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태연 씨는 계획표가 아주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제 비결은 쪼개기예요. 예를 들어 세계 일주가 목표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에 여행 자금 10만 원 저축하기, 나 가고 싶은 나라 가이드북 한 권 읽기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리스트를 만들어요. 오, 그렇게 하면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목표를 작게 쪼개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와, 태연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메모장을 다 찢어버리고 새로 쓰고 싶어졌어요. 운동하기 대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로 바꾸면 저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당연하죠. 바로 그게 갓생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민디 씨, 버킷리스트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태연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짜 나를 위한 리스트를 다시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갓생 문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태연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사실 저 작년 1월에도 아주 비장하게 버킷리스트를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밤 10시 이후에 야식으로 치킨 절대 안 먹기였어요. 오,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목표였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일주일도 못 가서 금요일 밤에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그만 치킨 냄새에 져버렸어요. 아, 이번 주는 고생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주문 버튼을 눌러버렸죠. 제 의지는 정말 작심삼일인가 봐요. 민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쓰죠. 방금 말씀하신 작심삼일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작년에 책 100권 읽기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보니까 100권의 첫 페이지만 읽었더라고요. 우와, 태연 씨도 실패할 때가 있네요. 뭔가 안심이 돼요. 그런데 태연 씨, 아까 말씀하신 갓생이랑 작심삼일은 좀 반대되는 개념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을 넘어서 진짜 갓생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갓생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어요.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에이, 올해는 망했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아, 그렇네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그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꾸준함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아주 보람차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람차다. 정말 좋은 단어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져요. 태연 씨, 아까 갓생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 친구들 SNS를 보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미라클 모닝 맞죠? 맞아요. 요즘 정말 유행이죠.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나 운동, 명상을 하는 걸 말해요. 사실 저도 이번 달부터 미라클 모닝을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네? 태연 씨도요? 세상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비몽 상황일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알람 10개 맞춰놔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질 정도로 적응이 됐어요.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듣고 보니 매력적이네요. 저는 밤에 주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유튜브를 보거나 야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밤에는 유혹이 많지만 새벽에는 세상이 조용하니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죠. 태연 씨 말을 들으니까 저도 딱 하루만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요. 하지만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아마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다시 자고 싶다는 생각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5시는 너무 무리니까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는 건 어때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 30분 정도라면 저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미라클 모닝 대신 리틀 미라클 모닝으로 시작해 볼게요. 태연 씨,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갓생이 좋고 미라클 모닝도 좋지만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민지 씨. 우리는 로보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셀프 리워드. 한국어로는 보통 나에게 주는 선물 혹은 당근을 주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근을 주다요? 토끼처럼요? 맞아요. 말을 달리게 할 때 채찍질만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당근을 줘서 계속 달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공부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오, 당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태연 씨는 스스로에게 어떤 당근을 주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계획한 일을 다 지키면 일요일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피자를 먹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평일에 더 열심히 실천에 옮기게 되더라고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해볼래요.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지 씨가 한국어 단어 10개를 완벽하게 외우면 그때만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죠. 일종의 당근과 채찍 같은 전략이에요. 우와, 넷플릭스요? 그런데 태연 씨, 저는 의지가 약해서 문제예요. 단어 10개 외우고 드라마 한 편만 봐야지 했다가 결국 밤을 새워서 시즌 전체를 다 봐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건 보상이 아니라 탈출이네요.
그럴 때는 보상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드라마 한 편 보기 대신 좋아하는 간식 하나 먹기, 나 10분 동안 SNS 하기처럼 끝이 확실한 보상을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한국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저 자신에게 디저트 카페 가기라는 당근을 줄 거예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상이 너무 크면 오히려 목표가 주객 전도될 수 있거든요. 보상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해요. 아하, 단어 10개 외우고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주객 전도겠네요. 그건 너무 거창한데요. 그런 보상은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보상이 아니라 낭비에 가깝죠.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이 주는 보상이 가장 좋아요. 맞아요. 작은 보상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연 씨 덕분에 제 버킷리스트가 훨씬 달콤해졌어요. 다행이네요, 민지 씨. 우리 리스너분들도 너무 무리한 미라클 모닝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꾸준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1월을 맞아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버킷리스트는 거창한 성공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약속 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너무 어려운 목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태연 씨 말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고 거기서 오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면 뭐 어때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1월이 그리고 올 한 해가 작은 보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하거나 소소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나는 매일 아침 사과 한 알 맡기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한국어 팟캐스트 끝까지 듣기다. 같은 작은 계획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배운 표현들, 특히 실천에 옮기다, 성취감을 느끼다, 보람차다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한국어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